최적의 타이밍의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이제 오전부터 그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목 위주로, 그 다음에 그 제목 위주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 네이버 부동산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의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 8월 9일 이제 뉴스가 많죠. 집값이 오르고 있다. 서울 경기 쪽은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지방 쪽은 아직 회복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시공사, 신탁사, 이건사업, 이제 보통 이제 시행사가 신탁사한테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맡기죠. 그리고 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제 공사 도급 발주를 이제 맡깁니다. 그럼 신탁사가 이제 시공사한테 이제 공사 대금을 줘요. 결국 이제 돈 문제입니다.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 올랐으니까, 건축비 올랐으니까, 돈 더 내달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싸움이고, 사전 청약은 믿고 결혼했는데 이런 것들을 뭐냐면,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제 사업이 취소돼 버리면 도로 아미탑을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런 것들이고, 알짜 사업지, 서울은 지금 그 주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고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88 대책에서 그린벨트 풀어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은 자체 내에서 이제 양극화가 돼서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겠지만 결국 알짜 사업지를 이제 따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분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싸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분담금이 많은 거겠죠. 그 8억 5천 아파트 집값 봤더니 강북 주인 한우,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강남이 오르니까 강북도 오르는 거죠. 서울 경기 수도권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작은 패닉인데 맹탕 대책. 이 88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정부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유튜브로 올리겠지만, 정부는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공급을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이제 지금 보는 데가 이제 수서, 내곡, 세곡동 위주로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서울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몇 군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몇 군데 별로 없는데 이제 10몇 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이제 묻어두신 분들은 그 빛을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그린벨트를 투자해 놓으면은 이제 내 때는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자식 때, 손자, 소녀 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옛날처럼 노태우 시절이나 이제 노무현 시절 그런 때처럼 그린벨트를 투자해 놨는데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대박이 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결국은 땅이라는 거를 또 한 번 알 수 있고요. 그 스마트 튜브 부동산에서 이제 김학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집값 상승 열기가 경기 중급지, 서울 하급지. 이제 서울 상급지는 비싸서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니까 너무 또 다시 내렸다가 오르니까 그 레벨 다음 단계가 이제 서울 하급지나 이제 경기 중급지 정도거든요.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처럼 예전에는 이제 서울의 이제 풍선 효과로 경기나 경기 쪽으로 이제 흘러갔었죠. 묶어두면 그 자금이 이제 예전에 이제 토지나 주식이나 이런 데 또 그 규제를 하니까 그게 아파트 시장 흘러가고, 아파트 시장 흘러가니까 이제 상업용 흘러가고 이런 것들처럼 그 부동산 중개 대상물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돈이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이 말이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데 10년 뒤에 집값 잡겠나. 그래도 정부에서 고심을 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대책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해서 이제 심리를 우선은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책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때 대책이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규제를 풀고,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규제를 풀고 이제 최대한 공급을 해주겠다. 근데 하루아침에 만화처럼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해서 지어지고
중국은 그렇게 짓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땅이 풀린다 하더라도 보상하고 뭐 하고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이렇게 공급난 그린벨트를 어딜까? 풀어주겠다 어딜까? 다들 이제 뭐 수서 내곡 쇠곡이라 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특별 공급 이렇게 하고 분양가 찍나.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평당 가격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할 때 뭐 평당 가격이 뭐 지방은 한 3천에서 5천, 뭐 평균 한 4천까지 올라갔었고 서울은 한 7천, 8천 한데 1억 이제 찍었죠. 입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괜찮은 것들은 그랬었는데 지금은 평당 1억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 하면은 뭐 평당 1억 2천이면은 뭐 30평대면 뭐 30억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 이제 어떻게 됐지? 서울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준다. 몸테크 저물고 얼죽신이 대세다. 예전에는 이제 그 몸테크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 세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거주 뭐 요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내가 뭐 구축의 개발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이제 실거주 요건 채우면서 뭐 몸테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기회비용을 이제 현재 시점을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 상승장이 되고 가격이 오르고 뭐 재테크가 그렇게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몸테크를 한다고 들어가서 뭐 2, 3년 있는 게 아니고 뭐 5년, 10년 있는 식으로 뭐 그런 느낌이 내니까 지금은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거든요. 신축 위주로. 지금은 신축 위주로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린벨트 집값 오르는데 그린벨트 뭐 기사에서는 이렇게 정부를 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미덥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아마 뭐 비아파트도 뭐 풀어주겠다 뭐 그린벨트 풀고 뭐 아파트 짓고 비아파트도 임대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고 남양주 장치의 별내섬 보통 이제 이렇게 연장선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 도로나 교통에 대해서 철도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무조건 그 역이 생긴다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효과가 생겨요. 모든 사람이 이제 내가 왜 이 뭐 철도를 이용하느냐. 대부분 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그 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직장 때문에 간다. 학교 때문에 간다. 병원 때문에 간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곳이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운 데를 가고 싶지만 결국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뭐 집값이 비싸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예전에는 뭐 이런 역들이 없으면 어렵게 가고 했는데 버스 타고 뭐 두세 시간 가고 했는데 지금 역이 생기니까 뭐 나쁘지 않게 됐는데 이게 이제 베드타운으로 변하게 될 건지 아니면 그 내가 베드타운 지역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인구나 그 인구를 베드 그 유동 소비 인구를 이제 모으는 역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여기 생긴다 해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가 번질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제가 또 한번 특집으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뭐 집값이 높다. 더 오르면 안 된다. 당연하죠. 지금 집값이 뭐 더 오르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개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월세 100만 원은 기본인데 오피스텔 가면 떨어지는데 월세만 왜냐면 이제 그 금리가 지금 높아서 그래요. 금리 하면 이제 주담보대출도 마찬가지만 전세대출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세대출이 싸져야 내가 전세대출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그 전세대출로 해서 이제 준상급지의 아파트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그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받쳐줘가지고 뭐 집값 전세가율이 이제 최대한 높아지고 하면 매매가도 올라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뭐 금리적으로 본다 하면 물론 이제 세제적으로 뭐 다주택자들을 이제 때려잡으니까 뭐 물론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월세가 싼 데도 있지만 괜찮은 입지에 이렇게 월세가 그리고 또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사실 전세에 들어가는 게 사실 중개사이면서 이제 뭐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도 전세 사기가 워낙 그 물건들이나 이제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전세 사기가 이제 뭐 부산도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일반 분양했다 뭐 그린벨트 착공 당장 효과는 없지만 당장 효과는 없죠. 예. 보통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시 블로그나 유튜브로 올리긴 할 건데 과거에 이제 정책들이 한 평균 전 정부의 규제나 이제 정책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당장의 효과도 있지만 그 한 다음 정부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이제 규제나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서초구 당연히 저희 고모도 서초에 사시는데 뭐 집값이 뭐 그 집을 파면 지방에 한 뭐 거의 5채, 6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공사비 폭등한데 공급 대책은 딜레마다. 뭐 확대 방안은 나왔죠. 확대 방안은 나왔는데 공급을 하겠다. 확대 방안은 나왔는데 뭐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재비, 인건비, 건축비, 공사비 올랐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겁니다. 뭐 공시가 요것도 이제 나왔습니다. 뭐 빌라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무주택 청약이나 세제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정부 대책 88 대책 할 때 한번 하고 40만 가구 집값 잡기 어렵다. 서울 집값은 아마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그러니까 평균치를 정부에서는 평균치를 잡아준다 이거죠. 사실은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렵고요. 뭐 집 그린벨트 푼다니까 이제 이쪽 수서 이쪽 라인들이 이제 하고 공급하겠다. 공급할 수밖에 없죠. 뭐 공공임대주택 청년들이 지금 집을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집값도 너무 비싸고 전세 사기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 몰리는 것 같고 그린벨트 풀고 그린벨트 풀고 뭐 그린벨트 푼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제 이렇게 지정해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석 달 뒤에 보통 이 정책적으로 그린벨트가 이제 풀어지는 게 어떤 뭐 어떤 그린벨트든지 다 이유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념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의 그 입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제 요것도 88 대책에서 뭐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것들 뭐 세금을 좀 해주겠다 이런 것들 해놨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재개발 재건축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이제 진행이 된다 하면은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새로 결국 이제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국은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이런 것들인데 뭐 이게 이제 얼마만큼 수익률이 나느냐 한 번 이제 부수고 짓고 나면은 사람도 나이가 되잖아요. 어린 아이에서 이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듯이 지금 뭐 그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동산은 그 로테이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짓고 나면은 그 다음 다시 지어지는 시기가 계속 순차적으로 올 텐데 이게 이제 결국 계속 금액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의 가치, 화폐 가치, 물가 경기, 금리, 환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들, 그다음 부동산 이런 걸 볼 때 집값이 얼마만큼 고점이 올라. 그래서 그 주장하는 것들이 버블, 거품이 끼어 있다.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꺼질 거다. 특히 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들이 뭐 모기지론 할 때 그 지금 리먼 사태 때도 미국 영향을 받았었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걸 본다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캐편이 그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는 아닌데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끼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비아파트 프로 전월세 잡는다. 뭐 정부에서 이제 매입해서 임대료 놓는다.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게 뭐 크게 효과가 있을지 뭐 수선내고 이렇게들 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단축된다.
뭐 순살 아파트 이거는 뭐 붕괴 원인 뭐 감리하고 이제 좀 했다는 게 대해서 아이고 참 그렇게 예측은 하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 조금 불안감이 되죠. 뭐 그린벨트 풀겠다, 빌라 짓는 대로 비아파트를 사서 이제 뭐 공급을 하겠다. 역대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했지만 그게 안정화가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순간적인 안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적인 부동산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제 시장 상황들, 뭐, 그 다음 경제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나 이제 정부의 규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심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제로섬, 그러니까 파이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실거주, 요즘은 뭐 실거주 투자가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워낙 프로테크 앱도 많고, 뭐 블로그, 유튜브, 뭐 정보가 워낙 만연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투자를 하면 실패를 안 한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어떤 정보가 이제 파생되면은 뭐 순차적으로 시간적인 싸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같이 이제 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수요가 몰리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심리가 이제 같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내가 그 재테크의 기회는 항상 있지만 이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을 하고 내가 언제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나 혼자만 한다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 나 말고 타인과 이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뭐 청약하겠다, 미분양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뭐 공급을 하겠다, 공급하겠다. 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역대 정부가 이제 규제를 푸는 식으로 완화를 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 공급하고 완화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법의 맹점, 규제의 맹점, 그 틈새를 찾아냅니다. 예, 그 왜냐면 틈새를 찾아내는 틈새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틈새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틈새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면은 다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틈새가 이제 커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틈새의 안 좋은 점은 안 보이고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시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또 파급 효과를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건 하고 어, 철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도로, 철도, 물류, 항공 이런 것들 삼성 반도체 이제 여기 참 이 지역은 뭐 그때 당시 이제 토지할 때 묻지마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데는 이제 결국 이제 일자리가 많이 되는데 이런 데는 뭐 하고 청량 있고 뭐 GTX 요 다 그때 한번 이제 또 그런 뭐 지금 일자리 산업단지 산업역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정리를 한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나 유튜브로 다시 할 겁니다. 그때 설명드리지만 거기에 항상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한테 어떻게 이제 장점으로 오고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장, 서민 주거다리, 이제 뭐 빌라 등, 뭐 비아파트 시장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가 없었다 하면은 뭐 사실은 이제 그 다주택자들과 법인들 특히 그런 분들이 뭐 사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물량을 풀어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도 안 되겠고 법인들도 안 되게 하니까 뭐 다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세 사기 되니까 사실 그 뭐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소형주택 이제 요런 것들 뭐 비슷하죠. 뭐 소형주택 사라. 뭐 사서 이제 돌아가게끔 해라. 또 소형주택 있는 분 팔아라. 내가 살려고 하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시장에 원활하게 좀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주택수 제외한다. 뭐 공급계획 당장 효과는 어렵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고 그린벨트 수서 차량 수서죠. 보통 수서가 많이 이제 이야기 나오고 뭐 개발 계획 나오고 뭐
동남지대 재건축, 뭐 정부, 뭐 이런 것들, 뭐 무주택, 아까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아까 88 대책에 따라서 뭐 지금 무주택을 한다,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공급을 높인다, 촉진법 만든다 해줘. 아까 영종률도 올려주고 뭐 그런 것들, 공사 절차도, 사업 절차도 이제 해주고, 뭐 속도를 올려준다, 정비사업 영종률도 더 준다. 근데 영종률을 더 준다는 게 무조건 좋게 볼 건 아니거든요. 예, 무조건 영종률을 더 준다는 게 좋게 볼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공사비 대 갈등, 이거는 맞는 말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공기업 기부처럼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뭐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뭐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제 주택은 단위 면적.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대형 평수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형 평수나 국민주택, 그런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형 평수들이 더 유행하고, 분담금 폐지하고 취득세 깎아주고 빌라를 공급하고 조합 설립시키게 하고 층수를 높여주고, 뭐 지금 뭐 공사비 많이 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또 GTX 선에 대한 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또 투기 막아준다 이렇게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공사 건설사 유인책 이런 것들 빠졌다 이런 것들 나오고, 뭐 비슷합니다. 지금 뭐 어제 88 제한, 그런 것, 88 대책 이런 것들, 뭐 분담금을 하고,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사들인다,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건축 인허가의 이제 데이터랑,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양 준공 입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때 인허가랑 이제 착공 준공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봅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많이 봐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주장을 가지고 뭐 2023년 4년까지는 공급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 해서 풀려서 2026년까지 줄어들어서 뭐 그때 다시, 그래서 뭐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내린다, 다 이 빅데이터가 보통 이제 부동산 원이나 KB 쪽을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무조건 맹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표본 집단이 있고 그 추출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그런 맹신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제 참고 삼아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분양이 지금 뭐 울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대구도 그렇고 막 미분양이 해소는 되긴 됩니다. 해소는 되긴 되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뭐 실고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뭐 손해를 많이 보신 거죠.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비아파트 임대주택, 뭐 마용성도 그렇고, 뭐 저출산 대책이 집값 오른다. 이거는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입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 근본적인 원론적인 걸로 흘러 들어가요. 부동산은 입지고, 예전에는 상중하였습니다. 상중하. 특히 그리고 또 뭐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상중하로 해서 뭐 흘러갔는데, 지금은 양극화예요. 델론만 돼요. 소위 말해서 괜찮은 집값들 위주로 이제 흘러가긴다. 알짜배기, 똘똘한 한 채 이런 걸 위주로 흘러가고, 그런 위주고, 거기다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신생아가 없어요, 거의.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임장을이나 이제 계약이나 이럴 때 뭐 가다 보면은 보통 저녁에도 가지만 1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 때 사람이 또 몰릴 때, 그럴 때 이제 지방 거점이라 했는데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유동인구가 없어요. 있으신 분들이 뭐 대부분 어르신들 조금 있거나 아이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아예 진짜 중심 거점을 가게 되면 이제 저녁에 조금 사람을 봤지만, 그만큼
지방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토지나 이제 뭐 전원주택 다른 물건들 때문에 이제 가면은 대부분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뭐 그거를 증여상속으로 가져가신다 하면은 뭐 하는데 안 가져간다니까 또 파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증여상속으로 받으셨는데 이제 본인들 정리하시고, 그런 데를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목적에 이제 그런 걸 매수를 하셔야지 뭐그 지방 거점 도시에 뭐 아주 편리 생활 좋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학교, 저희 이제 누님과 이제 매형이 그 초등학교 교사시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학생 수가 없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오후반에서 그 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뭐 학교에 뭐 학생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거의 15명에서 20명도 안 된다 합니다. 예, 그만큼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교를 많이 하죠. 예, 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도 많이 합니다. 병원도 많이. 이제 중심, 이번에 의료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그 중심 거점 병원들이 다 이제 서울 위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지방 거점 병원들은 다 이제 개편이 되고 있어요. 지방의 대형 병원들이 거의 웬만한 데 아니면, 제가 그래서 이제 지방 분석 임장 이런 데 다니다 보면 폐교나 폐원되는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인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인구의 그 유출입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와 임장과 이런 현상적인 전국적으로 임장을 하다 보면 이런 흐름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감리 문제, 감리까지는 제가 설마 감리가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참 감리가 이제 사실 든든한 방어막이 을 쳐줘야 되는데 감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항상 뭔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공공주택 하겠다, 그린벨트 하겠다, 단기 임대 이런 것들 뭐 계속 뭐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 뭐 촉진법 해주겠다, 뭐 그런 것들 해주겠다. 그다음 이제 그 정부 그 여당에서 지금 그 다시 다른 법들을 그 임대차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고, 복합 상권,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상권 분석도 좀 이제 해드릴 텐데 자료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제 모이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임장이나 이런 걸 해드릴 텐데, 이제 예전에는 상권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예전에는 특정 상권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그 상권의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브랜딩을 해서 특정 거점, 뭐 가로수길이다, 뭐 황리단길이다, 뭐 해리단길이다, 뭐 어떤 특정 상권에 이제 브랜딩을 한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처음 당시 아주 초창기는 사실 좀 어렵다가 자리가 잡으면 괜찮아지다가 그러면 비슷한 업종들 이제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물론 뭐 계속 유동 소비 인구가 유입되고 그 지역 자체의 유동 소비 인구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그 시도 아니면 이제 전국적으로 유동 소비 인구가 들어와야 돼요. 그 자체 지역 내의 유동 소비 인구로는 이제 그 상권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뭐 배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졌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뭐 어느 특정 일본식 선수지 뭐 아니면 내가 해외를 못 간다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예전에는 해외여행 갔다 와서 비슷한 류의 이제 그거를 미리 선점을 하셔가지고 그런 인테리어로 뭐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시면 대박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아도 뭐 그 지역을 가지 않아도 그런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들 인테리어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다 살릴 수 있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경쟁이 심해지죠. 경쟁이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마케팅 항상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브랜딩, 그다음에 브랜딩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뭐 보통 또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내가 월 1,000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특정, 만약에 자영업자가 100명이 있다 하면은 그 100명 중에 한 명만 그렇게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그렇게 벌고 있고 99명은 이제 사업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한 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권이 이제 영원 불멸하지가 않습니다. 특정 상권이 형성되고 경쟁이 심해지고, 뭐 부동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브랜딩되고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소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 서서히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자영업의 이제 그 사업 유지나 이제 그런 것들, 매출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다 해보면은 3년에서 5년, 보통은 이제 그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뭐 거의 뭐 한 2년, 3년, 2년 정도가 안 됩니다. 보통 터줏대감으로 있는 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터줏대감 있는 데는 상권이 이제 그 터줏대감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 하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언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이 사업을 회복을 빨리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걸링을 받고 뭐 빠져나오실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권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상권이라는 게 아주 분석이 뭐 이렇게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 상권 분석이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거를 이제 최고자인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권들을 이제 보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잠깐 이야기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합 상권 인기가 있다 했는데, 이제 복합 상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유동인구가 많은 전제 조건이 있네요. 근데 유동인구가 많아도 소비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이거는 좀 전기차가 위험하긴 한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좀 편하긴 편한데, 저도 전기차를 타보니까 뭐 금액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충전하는 것도 장거리 운전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하는 위치도 많이 생기겠는데 화재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고, 불황의 묘 수주를 했다,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뭐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흐름이 이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뭐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생숙, 숙박형, 그 다음에 이제 근생으로 바꿔서 이런 트렌드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그거를 뭐 다 아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특히 막 해서 막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좀 옥석을 가려내고 그분들을 참고는 하시되, 그분들 말을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고, 이제 흐름은 돌고 돕니다. 지금은 주거용 아파트 신축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러다가 뭐 토지로 흘러갔다가 이제 구축의 그런 것들을, 뭐 주택들을 이제 근생으로 바꾸고, 뭐 근생으로 바꿔서 이제 상가주택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올 근생으로 바꿔서 팔고, 꼬마 빌딩 흘러가고, 또 토지, 아직은 토지까지는 안 흘러가는데 그린벨트를 기점으로 조금 흘러갈 건 하긴 한데, 이런 것들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건물이 거의 이제 그 시세 대비 거의 50%, 그만큼 상권이나 경제가 안 좋다는. 왜냐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부동산을 이제 처분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사업 유동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금 화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 부동산 위주로 뭐 규제를 하긴 하지만, 그 부동산으로 이제 많이 해서 부동산으로 확장해서 이제 자금하고 및 잉여금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을, 뭐 특히 롯데도 그렇죠. 롯데도 지금 많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특히 물류나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부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NC백화점들, 뭐 특히 대형마트 이런 부지들이 이제 다 이제 처분이 되고, 거기에 다른 것들 이제 좀 생산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상복합들,
결국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요. 이제 산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과 뭐 아파트만 남은 도시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산업이 없으면 산업을 일으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고부가 가치 이제 문화밖에 없거든요.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브랜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 아무리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6개월, 1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나고 2년이 됐을 때 이제 그 거리가 이제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 지자체들이 문화를 진짜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부산은 바닷가니까 바닷가 라인 쪽으로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부산은 바닷가 라인으로 먹거리,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위치가 다 이제 뭐 특히 구남로 쪽도 모텔촌이 다 없어지고 주상복합들이 다 오르고 나면은 이제 숙박만 있는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그 지역이 이제 개편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린벨트를 풀고 뭐 집값 인근 뭐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게 또 이거 인천 전체가 다 오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레벨이 있습니다. 서울 하급지, 경기 중급지, 인천 상급지 이런 식으로 다 레벨이 있고 대출이자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전세 대출 금리 때문에 전세 대출 이자도 비싸고 주담보 대출도 마찬가지고 이자 똘똘한 채 오르고 매입하고 수요자 부담 뭐 그린벨트 풀고 이런 것들 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 아파트가 지금 왜 아파트를 살까?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오른다 내린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몰린다.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 데는 오르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을 항상 내가 다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투자를 잘 하시고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예측을 해서 그 다음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네. 매매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고, 그 다음 2년, 4년 뒤에 어떻게 변할 건지.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로, 인허가 착공, 이제 준공 이런 것들도 보고, 그 지역 유동소빙 이런 것들 다 이제 분석을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손품을 하고, 발품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대책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짓겠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고금리, 뭐 상가 물건, 경매 물건이 지금 쌓이고 있죠. 예전에 특히 경매를 하시는 이제 뭐 지금 분쟁이 있거나 뭐 구속당하신 그런 유명하신 뭐 경매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특히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 상가 데이터를 낼 때, 수익률을 낼 때 상권이 형성돼 있고 수익률이 좋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월세 금액 뭐 수익률로 계산해서 뭐 경매로 유찰되고 낙찰받아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인위적으로 보통 리징 회사 이렇게 뭐 해서 임대차를 맞추는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를 많이 넣죠. 근데 보통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있을 때 점포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뭐 몇 년간 뭘 해주고 몇 년간 인테리어에 뭘 해주고 뭐 물론 이제 갑질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가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상가를 받고 나서 뭐 월세 수익을 볼 수 있고 임대차를 맞추면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아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 소유주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되면은 또 임차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준비를 다 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 뭐 PF 지금 리츠도 지금 좀 문제가 많죠. 분양 사업이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보합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선 맞춰가지고 금리를 내릴 거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증시 개박살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경제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인물, 어떤 뭐 대표적인 인물과 흐름이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겠다, 여기들 투자하겠다 하면 사람들 심리가 다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금
수도권 가구 하겠다. 시니어타운 뭐 요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많아진다 해서 지방의 이제 거점에 노인 뭐 요양병원, 요양원, 그 다음에 실버 타운들, 뭐 시니어 타운들 막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요양병원, 요양원 건물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매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매물들이 있는데 한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야를 뭐 개발해서 뭐 골프장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이 트렌드가 또 바뀌었거든요. 지금 한 2, 3년 전에는 또 이제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했죠. 코로나 시대고 이제 택배 그런 사업이 물류 사업이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 시니어 타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장단점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서울은 맞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그린벨트 풀어서 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청약들 이런 것들이 있다. 구간들 개통을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아파트나 어떤 부동산을 소개를 할 때 그 항상 입지를 볼 때 교통, 입지, 뭐 학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교통이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장단점이 될지 이거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오르고 있다. 뭐 감리가 문제였죠. 하고 뭐 그린벨트 풀어주고 뭐 공사하고 이런 것들 앞서 말한 내용이 다 지금은 뒤로 가니까 뭐 분양한다 이런 것들이네요. 앞서 앞에 말했던 이제 88 올림픽 뭐 그런 것들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이거는 이제 조금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그 사내 보유금도 그렇고 이제 그 기업들이 다 유동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금 최대한 처분을 해서 그리고 지금 뭐 또 그게 또 역으로 기회가 돼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알짜배기 이제 괜찮은 오피스 빌딩 건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뭐 지금 그린벨트 풀어주겠다. 뭐 보통 그린벨트 풀어주겠다. 88 대책에 대한 이야기네요. 뭐 보통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제가 언급하기 그렇고 상가 경매 이제 지지부진하다. 당연하죠. 지금 상가 인기가 뭐 그 다음에 지금 건설 다른 지역들도 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벌써 이제 9월때 추석 뭐 예매 이런 것들 이제 이자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 좀 잘 찾아보십시오. 뭐 그 각 지역의 시나 아니면 구에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또 LH 그 청약홈이나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잘 보면 또 내가 혜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도시공사센터이시고, 네. 이제, 여기 이제 개편을 할 겁니다. 이제 특히 국가의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해운대는 또 구청장님이 이쪽 센텀 반려, 이쪽 라인으로 개발을 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센텀이 또 중심으로 되긴 할 겁니다. 일자리가 이제 생기긴 하니까, 그쪽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현상이 일어날지는 이제 또 현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덕도 이제 건설 뭐 공인중개협회 통합지수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불법시 중 오늘은 뭐 어느 정도 간단하게 뉴스를 한번 알아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매일매일 뉴스를 한 번씩 조금씩 읽어드리고 뭐 생각들 좀 정리하고 하루아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